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미국 증시가 실적 장세를 선보이며 상승 마감한 것과 맞물려서 비트코인 역시 장중 4만 달러를 일시 돌파해내면서 나름의 동력을 뽑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견고한 심리적인 지지선이어야 할 4만 달러가 지금은 견고한 저항선으로 자리 잡은 모습인데 비트코인은 이 구간에서 지속적인 후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곧 의미 있는 강세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드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강력한 돌파 상승과 관련해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지표는 단연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20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달러는 치솟고 동시에 비트코인은 번번이 저항맞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상승은 없고 급격한 상승은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저항맞고 떨구는 상황, 이때가 비트코인 랠리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일단 저항맞고 떨어지면 급격하게 오른 만큼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 그런 분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택과 관련한 전폭적인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유력 총리 후보자는 아예 대놓고 캐나다를 전 세계 블록체인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고 싶다. 이런 야심을 내비쳤고 파나마에서는 암호화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두바이 부동산 개발사에서도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했는데 민관 구분 없이 비트코인 채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많은 생각거리를 안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과 SEC가 당초 12월 20일까지 약식재판 브리핑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법원에 입장문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법원이 일정을 크게 앞당기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11월 15일까지 약식재판 브리핑을 종료하라고 법원의 공식 명령이 나왔습니다. SEC의 주장을 무시하고 리플 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빠를 경우에는 연내 판결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 만큼 여러모로 긍정적이기도 하고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후퇴 대신 나름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 안팎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지금이 불안의 시간이라기보다 기대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가 실적 장세로 상승 마감한 것과 맞물리면서 일시적으로 4만 달러를 뚫어내는 나름의 동력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저항맞고 튕기긴 했는데 상승 동력이 살아있다는 점은 확실히 보여준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23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심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2%대 초반에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37,500달러의 지지와 43,000달러의 초기 저항으로 인해서 좁은 범위의 박스권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장중에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승 여력은 제한될 수 있다. 모멘텀 신호는 지난주에 약해졌다. 현재로서는 매수 세력이 4만 달러 위로 가격 목표를 고정시켜 놓긴 했지만 지난 석 달 동안 46,71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주간 모멘텀 지표가 부정적이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D마크 지표를 보면 강세 역추세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락 추세 형성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돌파에 힘겨운 모습을 보이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20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를 지목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달러화가 2002년 이후에 20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의 4만 달러 돌파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분석가 댄 크립토 트레이더는 비트코인은 현재 하락수혜기 패턴에서 통합되고 있는데 이걸 돌파해낼 경우에 42,000달러를 목표로 삼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에드의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의 포물선 상승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과 같은 위험 자산에 좋은 신호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 상승세가 가라앉을 때까지 수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 역시 달러 인덱스 상황에 주목하긴 했는데 수비보다는 이제 공격에 나서야 될 시점이다. 이런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연준의 금리 인상은 예고된 것이다. 소문에 팔고 뉴스에 팔라. 이런 말처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오르고 있는 달러를 팔고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금리 인상 언급에 비트코인과 주식이 함께 하락한 건데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는 최고치에 달할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상승은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처럼 지금은 달러를 팔고 비트코인을 살 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위험자산이 이제 금리 인상 효과의 중립적인 상황에 들어섰다. 전체적인 트렌드가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큰 동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포브스는 반츠캐피털의 설립자 존 이아데루카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4만 달러에서 41,500달러 구간에 견고한 저항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특히 4만 달러와 4,500달러 구간에서 강한 매도 압력이 존재한다. 만약 가격이 하락하면 주요 지지선인 38,000달러에서 38,500달러를 리테스트할지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거버 가와사키의 투자 고문 브렛 시플링의 경우에는 올해 2월에서 4월 고점인 45,000달러와 5만 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저항을 맞게 될 것이다. 만약 3만 달러 순위 깨진다라면 2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신호다. 이렇게 다소 부정적인 부분에도 무게를 함께 실었습니다. 비트코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나마 의회가 파나마에서 암호화폐 사용과 규제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법안을 승인하면서 암호화폐 정식적인 법적 지위가 부여됐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가브리엘 실바 의원은 이번 법안은 파나마를 중남미의 혁신과 기술 허브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고용 창출과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암호화폐 자산의 매매와 사용, 디지털 가치 발행, 결제 시스템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유력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보수당의 대표 피에르 포이리브르 의원이 캐나다를 전 세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고 싶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중앙은행의 CBDC 발행을 금지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CBDC가 발행되면 중앙은행은 리테일 은행으로 변모하고 궁극적으로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 대신 전자토큰 사용을 정상화해서 캐나다를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가 가진 탈중앙화 성격에 좀 더 무게를 찍은 발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핫하디 핫한 두바이에서는 고급 부동산 개발 업체 다막이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막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지불 수단으로 수락할 것이다. 새로운 세대와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신경제를 가속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막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런 곳에서 부동산 개발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해 순이익이 4,600만 달러로 보고가 됐습니다. 민관할 것 없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일종의 트렌드로 형성된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속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리플과 SEC가 약식 재판 일정을 합의한 것을 두고 XRP 홀더들 사이에서 참 여러 말들이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브리핑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이어서 결국 내년 1분기 소송 종료라는 로드맵이 그려졌기 때문에 왜 리플이 이런 일정에 합의를 한 것이냐 이런 비판이 쇄도했던 겁니다. 당시 리플과 SEC가 합의한 일정은 약식 재판 브리핑을 8월 2일에 시작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최종적으로 12월 20일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법원에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리플 측은 이게 SEC가 원하는 것이어서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더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최악 대신 차악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들이 합의한 일정을 전격적으로 수정해서 대폭 앞당겼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전문가 증언을 배제하기 위한 동의를 8월 30일까지 종료하고 약식재판 브리핑은 9월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15일까지 종료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SEC 입장에서는 무려 한 달 넘는 시간이 앞당겨진 것이어서 사실상 리플 측의 조기 종료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지점은 그렇다면 소송 종료 일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건데, 통상 약식재판 브리핑 종료 이후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주 빠를 경우에는 한 달 전후, 늦으면 석 달에서 넉 달, 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좀 기계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아주 빠를 경우에는 12월 말 최종 판결, 늦으면 2월에서 3월 정도 판결, 이런 일정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잘 흘러갈 경우에 어쩌면 XRP 홀더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리플 소송 종료 이슈를 얻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SEC가 갈수록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점은 참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먼저 미국 하원에서 CFTC의 암호화폐 현물 시장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글렌 톰슨 공화당 하원 의원 등은 암호화폐 현물 시장 감독과 관련해서 CFTC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CFTC가 디지털 상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런 유형의 토큰의 발행과 거래를 지원하는 기업을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토큰의 경우에는 SEC가 감독하도록 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렌 톰슨 의원은 이번 법안은 수년 동안의 노력의 정점이다. 현물 시장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규제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법안이 입법 과정을 신속하게 통과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딱 암호화폐 업계가 바라는 부분이고 이걸 위해서 엄청난 로비 자금을 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참 일단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CFTC 위원장 크리스 지안카를로가 한마디를 날렸는데, 그는 현재 미국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구조를 1부터 10까지 등급을 매긴다라면 0을 줄 것이다.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아주 재미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의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제해왔던 러시아 중앙은행이 증권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통제된 환경에서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법적 테두리 안에 집어넣는 것이어서 어쨌든 긍정적인 상황 변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러시아 중앙은행의 조치가 중앙은행이 재무부에 패배한 것이고 암호화폐 유통을 막는 대신 암호화폐 유통을 합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암호화폐 합법화 발표 이후에 하나씩 제도적인 장치가 현실 속에 장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하고 또 살짝 후퇴하고 이런 순간적인 흐름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멘탈 털리기 딱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박스권 범위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흐름에 집중하는 것보다 시장 전반의 변화 상황, 또 긍정적인 모멘텀의 근거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조금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